좋아요, 구독. 네, 다음으로는 또 지금 핫한 섹터 라바시입니다. 예. 로봇 섹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로봇은 딱 그거죠. 이것도 성장주입니다. 금리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한때 로봇 쪽 하게 되면 뭐 다 됐고 가서 무지개 로봇 때려와 이랬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의 주도가 되다가 주가가 쭉 한 두 번 정도 강한 상승 보이고 지금 정체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도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실적에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삼성과 딱 손을 잡고 삼성에서의 변화를 이끌면서 나오는 흐름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만약에 좀 지분 투자 14.7%까지 했는데 만약에 뭐 콜옵션 계약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어떤 거의 대주주 이상으로 올라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서 삼성그룹이 뭐 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보여주는 뭐 협동 로봇부터 여러 가지 로봇가 지금 삼성의 산업 현장에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서비스 로봇 쪽으로 확장된다. 라고 하는 걸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같은 로봇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독 한국의 로봇주는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워낙 저희 성장이 그렇게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성장에 뭐 기미만 보인다 그러면 배려를 팍팍 줘버려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나오는 뭐 하모닉 드라이브나 환학 이런 회사 요즘 예전엔 고성장기에는 주가가 비쌌거든요. PR도 뭐 한 60배 이렇게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주가도 실적은 나오는데 25배 PR 정도가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회사들과는 차이점이 큰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 레인보로틱스 내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80억 정도 봅니다. 시총은 3조 1천억. 예, 좀 심했네요. 네, 이런 변화. 그러니까 400배인가요?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100억 나온다. 그냥 영업이익 100억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 기준 대비해선 100억 대비해서 3조. 예, 300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삼성자가 들어가 있어서 받는 프리미엄 빼고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과연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뭐겠느냐. 그러니까 즉 수주건 아니면 실적이건 둘 다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주라도 보여줘라 라고 하면 삼성수가 많이 얘기하는 그거 있죠. 웨어러블 로봇, 보핏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이렇게 서비스 쪽 B2C로도 소비자한테도 가고 B2B로도 가고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주가는 정체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다 생각보다 좀 성과가 좀 덜 나온다 그러다 보면 약간 우르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기대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로봇 특히 산업의 생산성을 올리고 거기다가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력 게다가 또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업도 안 하고 점심시간도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도 안 가는 그리고 또 그 꼰대 그 부장님이 막 뭐 드림 날려도 로봇이 하하하 웃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로봇 있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뭔가에 대체할 수 있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에 대한 흐름들은 당연히 높겠죠. 그걸 이제 땡겨오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앞으로 더 로봇이 많이 쓰이겠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고밸류 받는 거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적어도 수주라도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밸류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까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는 사이에 뭐가 시장을 주도하느냐? 두산 라바틱스입니다. 이게 왜 움직였을까에 대한 얘기들은 물론 뭐 지난번 상장하면서 나왔던 사업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앞으로 협동 로봇이 어떤 식으로 커갈 거고 어떤 시장에서 내가 주된 흐름을 가져갈 거다. 이게 어떤 사업적 어떤 무기 그러나 경제적 혜자가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로봇 협동 로봇이겠느냐? 제가 보기엔 아닐 수도 있거든요. 협동 로봇은 솔직히 이거를 두산 로보틱스만 만들어서 성과를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경쟁자도 무지 많고요. 이런 쪽에서 굳이 두산 로보틱스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저희는 다 됐고 그러면 다 얘도 협동 로봇 다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주를 얼만큼 받아서 얼만큼 성과를 내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이렇게 그 고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현재 4조입니다. 한 2조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지금 이 회사가 올라가긴 올라가면서 또 들어오는 그 패시브 자금들도 좀 있을 거고, 같이 또 ETF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설정된 자금도 있을 거고, 이게 뭐가 맞물리다 보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강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달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달, 보통 상장하고 한 달, 3달, 6개월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기관들이 많이 받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6개월 동안 안 팔겠다라고는 의무 보유 확약을 또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뒤까지 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쫙 쳐졌다. 이거 내가 팔 수도 없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리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약간 좀 쳐졌을 때 한 번씩 탁탁 해서 주가를 살아놓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거죠. 게다가 외국인들도 지분율 계속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런 현상들의 하나의 어떤 결합된 주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6조 가까이 되는 4조죠. 4조 가까이 되는 시장에서 올해 실적은 적자, 내년도 예상으로는 적자 폭이 많이 줄겠지만 모르겠고, 그 다음 년도 보게 되면 3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2025년 앞으로 2년 뒤에 가서 나올 밸류, 그러니까 4조대를 300억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배가 넘어가네요. 예, 100 몇십 배가 될까요? 100배가 훨씬 넘어가는 이런 2년 뒤입니다. 그것도 1년 뒤가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싼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수급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결합돼서 움직였던 하나의 테마였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출렁출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비싸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매매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다 갖고 보유하고 가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지난번 고점 때 한 6만, 지금 가격대 한 6만 원대 이상 부분에서는 저라면은 줄일 것 같습니다.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주, 80주 정리해서 10주, 20주만 갖고 그냥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음에 눌림목이 충분히 오면 사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 좋은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주가가 미를 반영하면서 이만큼 올라왔다. 이거 가지고도 계속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은 조금 한 발 빠지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고 다음 또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로봇이 어디 많이 쓰일까?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로 산업청, 산업 로봇, 협동 로봇, 또 서비스 로봇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게 결부가 될 게 또 AI가 들어오게 되면 또 가속화가 되긴 하겠죠. 그런 기술의 레벨업이 들어와서 또 저희 생활에 편리하게 들어오는 것까지 보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은 계속 또 확인되지 않았던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일단 또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중요한 대한민국의 산업, 성장 산업, 성장? 예, 2차전지, 반도체, 로봇까지 한번 다 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듣고 나서 보니까 뭔 소리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다음 주에 와서 또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 얘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러니까 즉 성장주를 보는 시각 쪽에서 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부분을 한 번쯤 점검하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11월 네 번째 주 경제사보 내용들 알차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또 조금 더 알찬, 그리고 시장도 그때쯤 가면은 한 2,500, 한 2,600 가서 뵙시다. 다음 주에는 2,600에서 뵐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